1957년 북한은 대남 공작기구를 재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간첩 양성에 몰두하는데요. 그런데 대남 공작기구에 차출된 인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5년간 공작원을 했던 김동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7살 때 그 불시에 학교를 방문한 그 노동당 간부회에서 처음에 선발을 됐고요. 신체 검사만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서류 심사, 신원조회 이런 거를 통해서 전국에서 그 당시에 5명이 선발을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 상태에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대남 공작을 하게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체력 훈련, 무술 강습, 암호 해독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간첩 교육입니다.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육체적인 훈련, 격수 훈련을 많이 합니다. 격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태권도와 유도와 합기도, 호신술, 특공무술 이게 다 아마 혼합이 된 무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을 제압하고 죽이는 거죠. 그중 북한이 간첩 양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적구화 교육입니다. 즉 한국의 언어와 생활 풍습, 사회 환경을 가르쳐 한국인화시키는 훈련을 말합니다. 간첩 양성의 적구화 교육이 새로 도입된 이유는 우리 국민이 거동 수상자를 적극 제보하면서 대남 공작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신사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는 사람, 라디오를 들으며 편지를 쓰는 사람, 이러한 간첩인지도 모를 수상한 사람을 봤을 때는 즉시 경찰관서나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즉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간첩 신고되는 걸 막기 위해 현지인처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적구화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남한 출신인데요. 그 중에는 자진월북한 사람도 있지만 납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국 출신 강사들이 생활하는 그 초대소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입소를 해서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한국의 말과 문화를 그분들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 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 8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오랜 기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비밀로 행해지는 이른바 밀봉교육. 1년간 밀봉교육을 받은 후에는 한국의 마을처럼 꾸민 장소에서 실전 테스트까지 치릅니다. 평양시 교외에 용송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산중턱에 이제 터널을 한 1km 정도, 1km 정도, 그다음에 이제 너비가 한 15m, 그다음에 높이가 한 10m 정도. 굉장히 터널이 넓어요. 그런 거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쭉 세트장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커피숍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슈퍼도 있고 이런 한국의 이제 어떤 그 접객업 시설들을 쫙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한국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가서 실제로 이용을 해보게 하죠.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이나 행동에서 좀 이상하거나 어색한 점이 없는지 그걸 이제 있으면 지적해주고 다시 반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실습을 한 일주일 정도 해요. 한국인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대남 공작원. 한국으로 난파되기 직전엔 침투 방법부터 이동 경로까지 본인이 직접 구상해야 합니다. 신분 세탁을 어떻게 할 거냐, 침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갈 때는 어떻게 복귀를 할 거냐,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 액션 플랜을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00페이지 정도가 돼요. 북한에서 첫 발자국을 떼서 돌아갈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자기가 씁니다.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그게 이제 비로소 침투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철저히 계획된 대남 공작. 하지만 그들의 작전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전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단 한 가지. 최악의 순간에 맞닥뜨리는 경우. 그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잡히는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살이나 자폭을 해서
말하자면 충성심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식의 그 자폭 정신 교육을 강화를 합니다. 15년 동안 대남 공작원으로서 살아온 그는 본인의 지난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남조선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 대남 공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인권,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짓밟힌 상태에서 사는 거죠. 지금도 김정은의 욕망을 채우고자 간첩 양성에 몰두하고 있을 북한.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죽음을 강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